2026년 1월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반드시 전해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주민센터 앞에서 두 사람이 기초연금 신청서를 들고 있습니다. 둘 다 68세, 둘 다 국민연금 받고 둘 다 집 한 채 없이 월세 삽니다. 한 사람은 기초연금 34만 원 나왔습니다. 통장 사본 들고 웃으며 나갑니다. 다른 한 사람은 죄송한데 탈락하셨습니다. 멍하니 서 있다 돌아섭니다. 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더 기가 막힌 건 탈락한 사람이 국민연금 50만 원 받고 합격한 사람이 국민연금 100만 원 받는다는 겁니다. 적게 받는 사람이 탈락하고 많이 받는 사람이 합격한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옆집 김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국민연금 많이 받는데도 기초연금 나온다 자랑하고 다닙니다. 근데 나는 국민연금 겨우 40만 원 받는데 소득인 정액 초과 한 줄 문자 받았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미워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이건 딱 하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아느냐 모르느냐 차이입니다. 모르면 20년 성실히 낸 국민연금이 기초연금 발목 잡습니다. 조기 수령했다가 이럴 줄 알았으면 후회합니다. 연기연금 선택했다가 40만 원 더 받으려다 35만 원 날렸다 땅을 칩니다. 뒤늦게 딱 두세 달만 일찍 알았어도 하면서 신청 시기를 놓쳐 100만 원 넘게 그냥 증발합니다. 하지만 알면 다릅니다. 지금 당장 손해 피하고 앞으로 최대한 많이 받습니다. 오늘 이 영상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어떻게 감액되는지, 감액 시작되는 칼 같은 기준 금액, 조기 수령 대 연기연금 뭐가 유리하고 뭐가 손해인지, 신청 시기 하루만 놓쳐도 얼마나 손해보는지, 국민연금 받으면서도 기초연금 최대한 많이 받는 정확한 방법까지. 이번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나이드는 멋의 유익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도 꼭 참여해주세요. 다음 영상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의견이 꼭 필요합니다. 댓글에 숫자로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1번. 기초연금과 연계된 제도, 이제 안 챙겨봐도 된다. 전반적으로 잘 알고 있다. 2번. 기초연금과 연계된 제도,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 여러분의 의견을 취합하여 다음 영상 제작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좋지. 기초연금도 많이 받으면 더 좋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 깎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함정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감액은 정확히는 두 가지 조건을 함께 봅니다. 첫째, 국민연금 급여액이 51만 3,760원 초과. 둘째, 소득재 분배급여 금액 A급여액이 25만 6,880원 초과. 두 개가 함께 걸리면 감액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전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박영수 씨, 국민연금 가입기간 20년 5월 110만 원 받습니다. 기초연금은 감액되어서 약 25만 원 받습니다. 합계 135만 원입니다. 그런데 박영수 씨가 욕심을 냈습니다. 나 연기연금 하면 더 받는다며? 여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연기연금은 1년 늦출 때마다 7.2%씩 최대 5년이면 36%까지 늘어납니다. 박영수 씨는 5년 연기를 선택했습니다. 정상 수령 대신 5년을 미룬 겁니다. 그리고 70세가 됐습니다. 국민연금이 약 150만 원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이제 기초연금 신청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르신, 소득인 정액이 기준을 넘어서 기초연금이 안 나옵니다. 탈락입니다. 국민연금은 늘었는데 기초연금은 0원이 된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십니까? 연기하는 동안 받지 못했던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월 110만 원을 기준으로만 잡아도
5년이면 6,600만 원입니다. 더 받으려다 다른 돈을 날릴 수 있다. 가 되는 겁니다. 국민연금을 연기한 것 자체가 자동 탈락은 아닙니다. 연금이 늘어난 상태에서 재산, 배우자 소득까지 합친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넘어 탈락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함정입니다.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김철수 씨, 국민연금 가입기간 15년, 정상 수령하면 월 8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에이, 80만 원으로 뭐해? 조기 수령해서 지금 쓰자. 정상 수령 시작 나이보다 5년 일찍 조기 수령을 시작했습니다. 조기 수령하면 1년마다 6%씩 깎이고 5년 일찍 받으면 30% 깎입니다. 80만 원에서 30% 빠지면 56만 원입니다. 그런데 65세가 되어 기초연금 신청을 했더니 어르신, 국민연금이 56만 원이시네요. 기초연금은 약 30만 원대로 나오실 수 있습니다. 만약 정상 수령했으면 국민연금 80만 원, 기초연금 약 20만 원, 합계 100만 원이었을 텐데 조기 수령을 했더니 국민연금 56만 원, 기초연금 30만 원대 합계는 86만 원 안팎입니다. 월 14만 원 차이, 1년이면 168만 원, 10년이면 1680만 원 차이입니다. 조기 수령했다가 오히려 손해본 겁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구조입니까? 간단합니다. 국민연금이 많아지면 기초연금에서 불리해지는 구간이 있고 국민연금이 줄어들면 기초연금에서 유리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기준으로 보면 국민연금 기초연금 동시 수급자 343만 명 중에서 70만 4천 명이 감액 대상이었습니다. 대략 5명 중 1명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감액이 가입기간 몇 년이면 얼마처럼 기계적으로 고정되는 게 아닙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A급여액, 소득인 정액 같은 조건이 같이 얽혀서 사람마다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연기연금 하면 무조건 유리할 것 같지만 기초연금에서 손해가 터질 수 있고 조기 수령하면 무조건 손해일 것 같지만 기초연금 때문에 오히려 덜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만 보고 결정하면 기초연금에서 큰 코 다칩니다. 국민연금 월액, 기초연금 월액 이 두 개를 합친 합산 총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감이 오실 겁니다. 국민연금만 보고 판단하면 큰일 난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감으로 하면 100% 틀립니다. 지금부터 기준 숫자부터 딱 고정하겠습니다. 딱딱 떨어지는 기준 숫자를 알아야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압니다. 첫 번째 기준, 나이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부터입니다. 그리고 생일달 한 달 전, 그 달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61년 3월 15일생이면 2026년 2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다릅니다. 출생 연도별로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달라집니다. 1952년생 이전은 만 60세, 1953년에서 1956년생은 만 61세, 1957년에서 1960년생은 만 62세, 1961에서 1964년생은 만 63세, 1965에서 1968년생은 만 64세,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기초연금은 무조건 만 65세, 국민연금은 출생연도 따져야 합니다. 두 번째 기준, 선정기준액입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 2천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내 소득인 정액이 이 금액보다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국민연금이 얼마냐만 보는 분들이 많은데 기초연금은 소득만 보는 게 아닙니다. 재산도 같이 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같은 소득에다가 일반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부채 같은 재산까지 전부 환산해서 합쳐서 월 소득인 정액으로 만들고 그걸로 합격 탈락을 판정합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국민연금이 적어도
재산, 차량, 금융, 재산, 배우자, 소득 때문에 탈락할 수 있고 국민연금이 많아도 다른 조건이 깔끔하면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국민연금 적게 받는데 탈락 같은 장면의 정체입니다. 세 번째 기준, 기준연금액입니다. 2026년 단독가구 기준 기초연금의 최대 금액, 즉 기준연금액은 34만 9,360원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기준연금액은 아무나 자동으로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소득 인정액이 낮고 부부가맥이 없고 국민연금 연계가맥 조건에 걸리지 않을 때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상한선에 가깝습니다. 국민연금이 있어도 연계가맥 조건에 안 걸리면 전액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 기준, 국민연금 연계가맥의 기준선입니다. 이 기준선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건 공식 구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등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이면 기초연금이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는 쪽이 기본입니다. 그러면 2026년 기준연금액이 34만 9,360원이니까 34만 9,360원의 150% 52만 4,040원입니다. 즉, 이 공식 구조 토대로 본다면 2026년에는 이렇게 잡고 가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52만 4,040원을 초과하면 연계 감액이 시작될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이 52만 4,040원 넘었다 하나로 무조건 깎이는 게 아닙니다. 두 조건을 같이 봅니다. 첫째, 국민연금 급여액이 52만 4,040원 초과. 둘째, 소득재 분배급여 금액 A급여액이 26만 2,020원 초과. 이 두 조건이 같이 맞으면 그때부터 연계 감액이 적용됩니다. 2026년의 A급여액 기준 숫자는 공단 공지조회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도마다 기준 연금액이 바뀌면서 같이 움직입니다. 다섯 번째 기준, 감액 계산 방식입니다. 여긴 솔직히 복잡합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해서 수급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은 대표적으로 이런 산식이 쓰입니다. 기초연금액, 기준연금액, 23소득 재분배급여금액, 부가연금액. 여기서 말하고 싶은 핵심은 이겁니다. 계산이 복잡하니까 대충 감으로 때리면 안 된다. 복지로 모의 계산과 공단 확인을 같이 해야 합니다. 다만 오늘 영상에서 숫자 기준으로 기억할 건 이겁니다. 연계 감액이 들어가도 연계 감액만 놓고 보면 최대 5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즉 2026년 기준 연금액 34만 9,360원이면 절반인 17만 4,680원 수준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부부감액이 겹치면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기준, 부부감액입니다.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 감액됩니다. 기준연금액이 34만 9,360원이면 단순히 20% 감액만 적용될 때 34만 9,360원 곱하기 80%는 27만 9,488원입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각 이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국민연금 연계 감액까지 동시에 걸리면 체감 금액이 생각보다 더 내려갑니다. 그래서 부부는 반드시 부부 감액과 연계 감액을 따로따로가 아니라 겹쳐서 보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 기준, 신청 시기입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이거 놓치면 손해가 큽니다. 왜냐면 월 단위로 누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은 소급 적용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신청한 달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최대액 기준으로만 잡아도 3개월 늦으면 34만 9,360원 곱하기 3은 104만 8,080원, 대략 105만 원이 통째로 비는 겁니다. 6개월 늦으면 대략 210만 원입니다. 이건 나중에 한꺼번에 주는 돈이 아닙니다. 비어버리면 끝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 단 한 달 전부터 신청. 2026년 선정 기준액은 단독 247만, 부부 395만 2천. 2026년 기준 연금액은 34만 9,360원.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기준선은 52만 4,040원, A급 여액 기준은 26만 2,020원. 연계 감액은 최대 50%까지 가능. 부부는 20% 감액이 추가로 겹칠 수 있음. 신청 늦으면 소급이 아니라 그달부터 최대액 기준 3개월만 늦어도 약 105만 원 공백. 이 기준 숫자들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52만 4,040원. 이게 2026년 연계 감액 진입선입니다. 숫자만 알면 끝날 것 같죠? 아니요. 오히려 여기서 방심하면 더 크게 당합니다. 이 숫자들을 알고 있어도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가장 흔한 착각 5개를 바로 짚겠습니다. 착각 1번.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 틀렸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기준으로 국민연금 기초연금 동시수급자 343만 명 중 70만 4천 명이 감액 대상이었습니다. 대략 5명 중 1명입니다. 즉,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은 끝. 이건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못 받는 게 아니라 감액되거나 혹은 선정 기준액 소득인 정액 때문에 아예 탈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이 어느 선 이하이면 무조건 전액? 이렇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 기준선 이하여도 부부감액, 소득력 전방지 감액, 그리고 무엇보다 소득인 정액 초과 때문에 전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착각 2번. 국민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전액 받는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국민연금이 적으면 기초연금이 전액에 가까워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얼마면 기초연금 얼마, 이걸 표처럼 고정해버리면 바로 틀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왜냐?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금액 하나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A급 여액 소득제 분배급여, 부가연금액, 그리고 개인별 조건이 같이 들어가서 사람마다 결과가 달라집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국민연금이 일정 수준을 넘는 구간부터는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 그리고 감액폭은 개인별로 다르다. 60만이면 32만, 80만이면 28만. 이런 고정표는 위험합니다. 대신 이렇게 잡으셔야 합니다. 복지로 모의 계산으로 내 숫자를 찍어봐야 정확히 나옵니다. 착각 3번.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도 많이 받는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국민연금이 커지면 기초연금은 불리해지는 구간이 생깁니다. 즉, 두 제도는 그냥 더하기가 아니라 연결된 구조입니다. 국민연금이 늘어나는 방향의 선택을 하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많이, 기초연금도 많이. 이 착각이 가장 큰 손해를 만듭니다. 착각 4번. 조기 수령해도 기초연금 영향 없다. 틀렸습니다. 조기 수령을 하면 국민연금 월액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기초연금에서 감액 구간을 피하거나 감액폭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함정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조금 늘어도 국민연금 자체가 줄어드는 폭이 더 크면 합산 총액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그래서 조기 수령은 기초연금이 늘어날 수도 있다까지는 맞지만 결국 무조건 이득 손해. 이렇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합산 총액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착각 5번. 연기연금 하면 기초연금도 늘어난다. 완전 반대입니다. 연기연금은 국민연금 월액을 올립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월액이 올라가면 기초연금에서는 감액이 커지거나 상황에 따라선 소득인 정액 초과로 탈락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 연기연금을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기초연금이 탈락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연기연금으로 늘어난 국민연금에다가 재산, 배우자 소득, 금융재산, 보증금까지 합쳐서 소득인 정액이 기준을 넘으면 그때는 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연금은 국민연금만 보면 이득처럼 보이지만 기초연금까지 합치면 결과가 뒤집히는 함정이 생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 아닙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전액 받는다? 아닙니다.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도 많이 받는다? 아닙니다. 오히려 줄어드는 구간이 있습니다. 조기 수령에도 영향 없다? 아닙니다. 기초연금에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 하면 기초연금도 늘어난다? 아닙니다. 줄어들거나 경우에 따라 탈락도 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별개가 아닙니다. 촘촘히 연결된 구조입니다. 하나만 보고 결정하면 다른 하나에서 손해봅니다. 이 착각들 그냥 공부용이 아닙니다. 딱 한 번만 잘못 믿어도 한 달, 두 달이 통째로 날아갑니다. 지금부터 실제 같은 사례 5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례 1번. 68세 조명자 씨. 국민연금 50만 원 받습니다. 집은 없고 월세입니다. 나는 국민연금도 적은데 기초연금은 당연히 최대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주민센터 갔습니다. 기초연금 신청하러 왔습니다. 담당자가 묻습니다. 어르신, 월세 보증금이랑 예금 같은 금융재산은 어느 정도 있으세요? 조명자 씨가 말합니다. 보증금이 좀 있고 예금도 조금 있어요. 조명자 씨는 국민연금 50만 원만 생각했지 보증금 금융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된다는 걸 제대로 몰랐습니다. 한 달 뒤 결과를 봤습니다. 어르신, 기초연금은 전액이 아니라 감액되어 산정됩니다. 조명자 씨가 멍해졌습니다. 아니, 국민연금 50만 원인데 왜 전액이 아닌 거예요? 담당자가 말합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만 보는 게 아니라 소득인 정액을 봅니다. 보증금이랑 금융재산도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조명자 씨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국민연금이 낮아도 재산 항목 때문에 전액이 아닐 수 있다는 걸요. 사례 2번. 70세 박철수 씨. 지금 국민연금 60만 원 받습니다. 5년 전 60세에 조기 수령을 시작했습니다. 정상 수령 나이보다 최대로 앞당겨 받은 겁니다. 당시 생각은 이랬습니다. 어차피 기초연금은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국민연금이라도 빨리 받자. 그런데 어느 날 이웃이 말합니다. 나 국민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나오던데? 박철수 씨, 그때서야 불안해졌습니다. 뭐, 나는 아예 못 받는 줄 알았는데? 부랴부랴 주민센터 갑니다. 기초연금 신청하러 왔습니다. 담당자가 말합니다. 어르신, 현재 조건이면 기초연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박철수 씨가 묻습니다. 그럼 나 그동안 못 받은 거 소급해서 다 주나요? 담당자가 딱 잘라 말합니다. 죄송한데요. 늦게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박철수 씨, 그 자리에서 멍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이 월 31만 원 수준으로 나오는 조건이었다면 1년 늦어도 372만 원, 3년이면 1116만 원, 5년이면 1860만 원입니다. 아, 내가 몰라서 그냥 날린 거네. 이게 두 번째 사례의 핵심입니다. 탈락이 아니라 신청을 안 해서 영원이 되는 경우가 현장에서 진짜 많습니다. 사례 3번. 70세 김영희 씨. 정상 수령하면 국민연금이 월 110만 원 나올 수 있는 분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상담에서 이 말을 들었습니다. 어르신, 연기연금 하시면 더 받으실 수 있어요. 김영희 씨가 묻습니다. 얼마나 더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연기연금은 1년 늦출 때마다 7.2%, 최대 5년이면 36%까지 늘어납니다. 김영희 씨는 5년 연기를 선택했습니다. 정상 수령 대신 5년을 버틴 겁니다. 그리고 70세 국민연금이 약 150만 원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이제 기초연금 신청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어르신, 소득인 정액이 단독가구 기준선에 247만 원을 넘어서 기초연금이 안 나옵니다.
김영애 씨가 주저앉습니다. 아니, 국민연금 더 받으려고 연기했는데 기초연금이 0원이야? 이 사례의 핵심은 이겁니다. 연기 자체가 자동 탈락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늘어난 상태에서 재산 배우자 소득까지 합친 소득인 정액이 기준을 넘으면 탈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연기하는 5년 동안 받지 못했던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110만 원 기준이면 5년이면 6,600만 원입니다. 더 받으려다가 다른 돈을 잃을 수도 있다. 이게 연기연금의 함정입니다. 사례 4번. 66세 이철수 씨. 국민연금이 월 55만 원입니다. 기초연금 신청했더니 예상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이철수 씨가 말합니다. 왜 이렇게 적어요? 나는 국민연금이 55만 원인데요. 담당자가 말합니다. 어르신, 연계 감액은 국민연금 금액 하나만 보는 게 아닙니다. A급여액 소득세 분배급여 금액 조건도 같이 봅니다. 이철수 씨는 이 개념을 몰랐습니다. 나는 기준선만 안 넘으면 안전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선을 넘는지 A급여액이 기준을 넘는지 이 두 조건이 같이 맞으면 연계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이겁니다. 기준선만 보면 된다가 아니라 조건이 두 개다. 사례 5번. 65세 한명숙 씨. 올해 처음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같이 신청했습니다. 지금은 국민연금 90만 원, 기초연금 26만 원 이렇게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합계 116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웃이 말합니다. 명숙 씨, 조기 수령했으면 기초연금 더 받았을 텐데. 한명숙 씨 계산해 봅니다. 만약 정상 개시보다 5년 일찍 조기 수령을 했으면 국민연금이 줄어드는 대신 기초연금 감액이 덜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으로 비교하면 조기 수령이면 국민연금 63만 원, 기초연금 31만 원, 합계 94만 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116만 원보다 월 합산은 더 적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조기 수령은 5년 동안 먼저 받는 기간이 생기기 때문에 몇 년을 사느냐, 언제부터 받느냐를 넣으면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명숙 씨의 문제는 하나입니다. 조기 수령이냐, 정상 수령이냐를 비교 계산도 안 하고 65세 되니까 그냥 신청해버린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적어도 재산 항목 때문에 기초연금이 전액이 아닐 수 있고, 기초연금은 신청을 안 하면 그 기간은 그냥 0원으로 지나가고, 연기연금은 국민연금은 늘지만 기초연금에서 감액 탈락이 생길 수 있고, 연계 감액은 국민연금 금액 하나만 보지 말고 A급여액 조건까지 같이 봐야 하고, 조기 수령 대 정상 수령은 반드시 국민연금, 기초연금 합산 총액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만 보고 결정하면 기초연금에서 손해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느끼셨을 겁니다. 이건 내가 몰라서 손해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배우자 때문에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입니다. 지금부터는 진짜 많이 겪는 장면입니다. 69세 최미정 씨 부부, 남편 69세, 아내 68세, 둘 다 기초연금 신청하러 주민센터에 같이 갔습니다. 남편은 국민연금이 월 70만 원쯤 나오고 아내는 국민연금이 거의 없거나 아주 적습니다. 두 분 생각은 딱 이거였습니다. 아내는 국민연금이 없으니까 기초연금은 최대로 나오겠지. 남편은 조금 깎여도 어쨌든 둘이 받으면 많이 나오겠지. 그래서 둘 다 신청했습니다. 한 달 뒤 통장을 봅니다. 아내가 먼저 멈칫합니다. 왜 이렇게 적지? 아내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국민연금도 없는데 왜 기초연금이 최대로 안 나오지? 여기서 첫 번째 함정이 터집니다. 담당자가 설명합니다. 어르신, 부부 두 분이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면 각각 20% 감액이 들어갑니다. 아내는 그 말을 듣고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남편이 국민연금 받는 거랑 왜 내 돈이 같이 깎여요? 담당자가 말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수급하면 부부 감액이 들어가서 두 분 모두 각각 20%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2026년 기준 연금액이 34만 9,360원이라면 아내가 전액에 가까운 조건이어도 부부 수급이면 27만 9,488원 34만 9,360원에 80% 쪽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아내가 여기서 멍해집니다. 나는 국민연금도 없는데,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제부터입니다. 남편 쪽 결과를 봅니다. 남편은 국민연금이 월 70만 원 수준이면 기초연금에서 연계 감액이 걸릴 수 있는 구간입니다. 개인별 A급 여액 조건까지 함께 봅니다. 그래서 남편은 부부 감액 20% 전에 이미 기초연금이 한 번 줄어든 상태로 계산될 수 있고 거기서 다시 부부 감액이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남편은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나는 국민연금 때문에 한 번 깎이고 부부라고 또 한 번 깎이네. 결과적으로 최미정 씨 부부는 처음 기대했던 둘이 합치면 넉넉하겠지가 아니라 생각보다 훨씬 적은 합계를 마주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실수가 터집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그럼 우리 그냥 아내인 나만 신청할 걸 그랬나? 이 질문 현장에서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함정입니다. 한 사람이 신청을 안 하면 부부 감액은 피할 수 있지만 그 대신 신청 안 한 사람은 영원입니다. 감액을 피하려다가 아예 받을 돈을 날리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남편 쪽은 국민연금이 이미 감액 구간이라면 한 명만 받는 전략으로도 기대만큼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은 가구 단위로 합산해서 실제 총액이 더 큰 쪽을 비교해야 합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부부는 내 조건만 보면 100% 틀립니다. 남편 국민연금, 아내 국민연금, 부부 감액, 소득 인정액, 이게 한꺼번에 맞물립니다. 그래서 부부는 나는 국민연금 없으니 전액. 이 공식이 깨집니다. 현장에서는 이걸로 제일 많이 놀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각 20% 감액이 들어갈 수 있고 한쪽이 국민연금이 크면 연계 감액 부부 감액이 겹칠 수 있고 그럼 한 명만 신청은 영원 리스크가 생깁니다. 최미정 씨 부부 보셨죠? 나는 괜찮은데 배우자 때문에 깎였다. 이게 제일 억울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데? 머리 복잡하시죠? 지금부터 딱 9가지만 체크하세요. 이것만 확인하면 부부든 단독이든 실수 안 합니다. 체크 1번. 국민연금 수령액부터 정확히 확인하세요. 지금 당장 국민연금공단 앱 깔으세요. 로그인하세요. 내 연금 알아보기 누르세요. 정상 수령하면 얼마, 조기 수령하면 얼마, 연기연금하면 얼마. 한눈에 나옵니다. 이거 확인 안 하고 기초연금 계산하면 처음부터 숫자가 틀어집니다. 체크 2번. 조기 대 정상 대 연기, 합산으로 비교하세요. 조기 수령. 국민연금은 줄지만 기초연금은 감액폭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정상 수령. 기준대로 받습니다. 연기연금. 국민연금은 늘지만 기초연금은 줄어들거나 상황에 따라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를 각각 놓고 국민연금, 기초연금 합산 금액으로 비교하세요.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무조건 좋다. 이 생각이 제일 위험합니다. 체크 3번. A값 말고 A급 여액 소득재 분배급 여액부터 확인하세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이 기준선 넘었냐만 보는데요. 연계 감액은 국민연금 금액만 보는 게 아니라 A급 여액 조건까지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국민연금공단에서 내 A급 여액 소득재 분배급 여액이 어느 정도로 잡히는지 확인하세요. 이거 모르고 나는 기준선 아래니까 안전. 이렇게 단정하면 나중에 금액이 달라져서 당황합니다. 체크 4번. 복지로에서 모의 계산 꼭 해보세요. 복지로 사이트 들어가세요.
모의 계산하세요. 내 국민연금 수령액 넣고 소득 넣고 재산 넣고 보증금 예금 차량도 넣으세요. 그러면 기초연금이 대략 어느 구간인지 감이 잡힙니다. 이거 안 하고 막연히 나는 받겠지 생각하면 주민센터 가서 당황합니다. 체크 5번. 달력권에서 신청 시작 달을 찍으세요. 생일 달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생이면 2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말.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신청한 달부터 나옵니다. 늦게 신청하면 그 전 달은 그대로 빠집니다. 한 달 늦으면 한 달치가 빠지고 3달 늦으면 3달치가 빠집니다. 소급으로 한꺼번에 주는 돈 아닙니다. 체크 6번. 신청 창구를 미리 정하세요. 기초연금은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이렇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 편한 곳으로 정해두세요. 거동이 불편하시면 국민연금공단 1355로 전화해서 찾아뵙는 서비스 가능한지도 물어보세요. 체크 7번. 서류는 기본부터 챙기세요. 기본은 이겁니다. 신분증, 통장 또는 통장 사본,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신분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관련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같은 건 대부분 현장에서 안내받고 작성합니다. 서류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체크 8번. 부부 동시 신청, 무조건이 아니라 비교로 결정하세요.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기준 연금액이 34만 9,360원이라면 20% 감액이면 대략 27만 9,488원 수준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한 명만 신청해야겠다. 이 선택이 더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 한 명만 신청하면 다른 한 명은 0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둘 다 가능하면 각각 신청해보고 총액이 어느 쪽이 큰지 현실적으로 비교해보는 게 안전합니다. 체크 9번. 선정 기준액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2026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247만원, 부부 가구는 395만 2천원이 기준입니다. 국민연금, 근로소득, 사업소득뿐 아니라 예금, 보증금, 집, 차 같은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돼서 들어갑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탈락 영원이 될 수 있습니다. 애매하면 일단 모의 계산해보고 그래도 헷갈리면 신청은 해보세요. 떨어지더라도 이유를 알아야 다음 판단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확인, 조기 정상 연기 합산 비교, A급 여액 확인, 복지로 모의 계산, 신청달 달력 표시, 신청 창구 정하기, 기본 서류 준비, 부부는 총액 비교, 선정 기준액 확인. 이 9가지 하나씩 체크하세요. 하나라도 빠뜨리면 실수가 커집니다. 자,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체크리스트 9가지 머릿속에 들어오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확인은 알겠는데 그래서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지금부터는 진짜 실행입니다. 오늘 당장, 아니 지금 당장 해야 할 것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실행 1번. 기초연금은 신청부터입니다.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는 게 원칙입니다. 늦게 알면 그만큼 손해가 됩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느냐?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 이렇게 3군데가 기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거동이 불편하시면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서 찾아뵙는 서비스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못 가면 와달라. 이게 됩니다. 실행 2번. 내 국민연금 수령액을 종이에 적어두세요. 대충 이쯤이 제일 위험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앱이든 안내문이든 현재 월 얼마인지 숫자로 고정하세요. 실행 3번.
조기냐, 정상이냐, 연기냐? 이건 기본으로 정하면 끝장납니다. 반드시 국민연금, 기초연금 합계로 비교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만 보면 기초연금에서 뒤통수 맞습니다. 실행 4번. 연계 감액은 국민연금 액수만 보지 않습니다. 난 국민연금이 기준선 아래니까 안전. 이 생각이 제일 위험합니다. 연계 감액은 개인별 산식 요소까지 들어가서 예상과 다르게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입니다. 복지로 모의계산공단 상담을 같이 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기초연금만 받고 끝내면 놓치는 게 많습니다. 같이 확인할 제도 5개 딱 묶어드리겠습니다. 같이 확인 1번. 건강보험료 경감은 따로 확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착각합니다. 기초연금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자동으로 내려간다. 자동이 아닐 수도 있고 무조건도 아닙니다. 건강보험료 경감은 세대 구성노인 세대 등 소득 재산 요건 같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해야 할 건 단순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가 경감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같이 확인 2번. 주거급여 월세전세 사는 분 필수. 주거급여는 기초연금이랑 별개입니다.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이고 2026년 기준으로는 1인 가구 123만 834원, 2인 가구 201만 5,660원이 선정 기준입니다. 보건복지부 대표 홈페이지. 월세 전세로 사시는 분은 이거 확인 안 하면 그냥 돈이 새는 겁니다. 같이 확인 3번.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자동으로 알아서 챙겨주겠지. 이러면 놓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착각이 생깁니다. 내 노령연금과 배우자 유족연금을 둘 다 100%로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한쪽을 선택하고 조건에 따라 일부를 더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건 케이스가 갈립니다. 그러니 배우자 이력 생기면 공단 상담부터 하셔야 합니다. 같이 확인 4번. 노인 일자리. 노인 일자리는 기초연금이랑 병행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소득이 아예 제외된다. 이렇게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 정액 계산에서 근로소득에 공제가 들어가지만 그렇다고 0으로 처리되는 건 아닙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근로사업소득에 기본공제 후 추가 공제가 적용되는 방식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노인 일자리 시작 전에는 복지로 모의 계산에 소득을 넣고 확인하세요. 같이 확인 5번.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현금이 아니라 서비스로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도 한 가지 바로잡겠습니다. 기초연금 받으면 본인 부담금이 무조건 50% 감면. 이렇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장기요양 본인 부담 감경은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보험료 수준 등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건 건강보험공단의 감경 대상인지 확인이 정답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부터 시작입니다. 국민연금은 액수만 보지 말고 합계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만 받고 끝내지 마세요. 건강보험료 경감, 주거급여, 유족연금, 노인일자리, 장기요양. 이 5개는 같이 확인해야 진짜 노후소득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핵심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는 있지만 국민연금 받는다고 무조건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공식 자료로 공개되는 최근 집계에서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분들이 수백만 명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 하나가 아니라 조건만 맞으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조기 수령하면 국민연금은 줄지만 경우에 따라 기초연금 감액폭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연기연금하면 국민연금은 늘지만 기초연금은 감액이 커지거나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입니다. 반드시
국민연금 기초연금 합산 총액으로 보셔야 합니다. 셋째, 수령액 확인하고 모의 계산은 필수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앱, 복지로 사이트, 이 두 개만 확인해도 큰 실수는 확 줄어듭니다. 그런데 지금 안 하면 왜 불리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조기냐 정상이냐 연기냐 한 번 결정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아, 실수했다 깨달아도 늦습니다. 두 번째 이유, 신청 안 하면 영원입니다.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늦게 신청하면 그 전 기간은 그대로 빠집니다. 세 번째 이유, 구조를 모르고 들어가면 손해가 커집니다. 국민연금을 성실히 냈는데 기초연금에서 감액이 크게 나오거나 연기연금 선택했다가 생각보다 큰 손해를 보거나 부부라서 각각 20% 감액되는 것도 모르고 왜 이렇게 적지? 하게 됩니다. 네 번째 이유, 신청 시기를 놓치면 그 기간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3개월 늦으면 3개월치, 1년 늦으면 1년치가 그대로 빠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해야지가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두 가지만 하세요. 행동 1번, 국민연금공단 앱 지금 당장 깔으세요. 3분이면 됩니다. 내 연금 알아보기 눌러서 수령액 확인하세요. 조기냐 정상이냐 연기냐 대략적인 그림이 나옵니다. 행동 2번, 복지로 사이트 가세요. 5분이면 됩니다. 모의 계산하세요. 내 국민연금 입력하고 재산 입력하고 소득 입력하세요. 그러면 기초연금이 어느 구간인지 예상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영상 끝나고 바로 하세요. 안 하면 또 까먹습니다. 그리고 판단 기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냐 정상이냐 연기냐 결정할 때 국민연금만 보지 마세요. 기초연금 감액 구조를 반드시 함께 계산하세요. 국민연금이 조금 늘어나는 대신 기초연금이 수십만 원 단위로 줄어들면 총액은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더 받는 선택이 아니라 합산 총액으로 유리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일하시면서 자식 뒷바라지 하시느라 정작 본인은 챙기지 못하셨죠? 나는 괜찮아. 나는 필요 없어.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지만 이 기초연금은 욕심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만드신 여러분이 정당한 권리입니다. 신청했다가 떨어지면 창피해? 아닙니다. 진짜 안타까운 건 받을 수 있는데도 몰라서 못 받는 겁니다. 귀찮아서 안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달력 보세요. 생일달에 동그라미 치세요. 주민센터든 국민연금공단이든 일단 문 두드리세요. 나도 받을 자격 있어요? 당당하게 물어보세요. 그 작은 발걸음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노후를 훨씬 더 따뜻하고 든든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에 몰라서 못 받고 계신 친구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알찬 정보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2026년에는 여러분 지갑도 마음도 두둑해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나이 드는 멋 여러분을 응원합니다.